비가 서울 하늘에서 끝없이 쏟아져 내려 세브란스 병원의 유리벽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병원 안, 소독약 냄새가 살짝 나는 하얀 방에서 32살 한수진이 종이 시트 위에 앉아 있었죠. 손은 무릎 위에서 꼭 잡고 있었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6개월 후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마치 내일 날씨를 말하듯 살짝 멀게 들렸어요. 폐암 사기, 수술도 못하고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수진은 혼자 딸을 키우는 엄마이자 한복 디자이너로 늘 돈 걱정을 안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컴퓨터 화면에 뜬 엑스레이를 봤어요. 하얀 덩어리들이 폭풍구름처럼 그녀의 미래를 삼키고 있는 것 같았죠. 수진은 울지 않았어요. 아직은요. 머릿속은 너무 바빠서 그럴 틈이 없었어요. 그녀의 딸, 민지. 겨우 8살이에요. 민지의 머리를 학교 갈 때 누가 따아줄까? 누가 민지에게 바느질을 가르쳐줄까? 수지는 늘 바빴어요. 새벽까지 한복을 그리고 민지가 잠든 사이에 밥을 준비하고. 그래도 민지의 웃음소리가 집에 울리면 그게 세상에서 제일 큰 선물이었어요. 민지는 엄마의 한복 스케치를 볼 때마다 엄마, 나도 커서 이렇게 예쁜 옷 만들 거야 라며 눈을 반짝였죠. 그 말 한마디가 수진에게는 힘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병원 방에서 그 기억들이 너무 아프게 느껴졌어요. 민지가 혼자 남으면 어쩌지? 그 생각이 자꾸 가슴을 찔렀어요. 수진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에요. 민지를 위해서라도 그녀는 싸워야 했어요. 병원 밖에서 비는 계속 내렸지만 수진의 마음속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민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서울의 비는 그치지 않고 내려 거리를 적시고 있었어요. 한수진의 삶은 늘 쉽지 않았죠. 경기도의 작은 한옥마을에서 자란 그녀는 전통 한국 직무를 다시 살리고 싶다는 꿈을 안고 서울로 왔어요. 홍대에 있는 그녀의 작은 아파트 겸 작업실은 색색의 비단과 반쯤 그린 한복 스케치로 가득했어요. 그곳은 민지, 그녀의 8살 딸을 제외하면 수진이 가진 전부였죠. 하지만 그날 병원에서 들은 말은 그녀의 모든 걸 앗아가는 것 같았어요. 폐암 사기, 6개월. 그건 단순한 진단이 아니었어요. 민지의 어린 시절, 수진의 꿈, 그리고 그녀가 민지와 함께할 시간을 훔쳐가는 도둑 같았죠. 병원을 나오며 강남의 네온 사인이 눈물에 번져 보였어요. 분홍과 파랑 불빛이 그녀의 잿빛 현실을 비웃는 것 같았어요. 수진은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집에 돌아와 민지를 재우며 딸이 꼭 안고 있는 토끼 인형을 봤어요. 엄마, 괜찮아. 민지의 작은 목소리가 수진의 가슴을 찔렀어요. 그냥 좀 피곤해. 우리 아가.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민지의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넘겨줬어요. 그날 밤 혼자 남아 스케치북을 펼쳤어요. 6개월이라면 그 시간을 알차게 써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민지에게 남길 마지막 한복 컬렉션을 만들기로 했죠. 그녀와 민지의 사랑이 담긴 그녀의 흔적이 될 작품을요. 하지만 기침은 점점 심해졌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피로가 그녀를 괴롭혔어요. 수진의 절친 박지훈은 거리 사진작가로 늘 혼란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사람이었어요. 홍대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지훈은 수진의 달라진 모습을 눈치챘어요. 수진아, 무슨 일 있어? 세상 다 진 것 같아 보여. 수진은 망설였어요. 떡볶이의 매운맛이 목을 태웠지만 결국 털어놨죠. 6개월 이 지훈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고 늘 웃던 그의 얼굴이 굳었어요. 6개월. 그건 데드라인이 아니야, 수진.
도전이야. 그 말이 수진의 가슴에 불을 지폈어요. 운명에 맞서 싸울 수 있을까? 서울은 여전히 살아 숨쉬었어요. 높게 솟은 빌딩과 한복시장의 오래된 골목이 뒤섞인 이 도시는 수진의 마음과 닮았죠. 그녀는 밤늦게까지 랜턴 불빛 아래 스케치를 했어요. 한 줄 한 줄이 병에 대한 저항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자꾸 의문이 스며들었어요. 컬렉션을 끝낼 수 있을까? 민지에게 진실을 숨길 수 있을까? 그리고 최근 문 앞에 놓여있던 이상한 편지들은 뭐지? 손으로 쓴 그 편지엔 벚꽃은 짧게 피지만 그 순간을 사랑하라 같은 알쏭달쏭한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누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걸까? 왜? 어느 날 밤 또 편지가 왔어요. 시간은 도둑이지만 너는 그걸 다시 훔쳐올 수 있어. 그 글을 읽으며 수지는 소름이 끼쳤어요. 이 낯선 사람은 누구고 그녀의 싸움을 어떻게 아는 걸까? 그래도 그 말은 수진에게 묘한 힘을 줬어요. 민지를 위해, 꿈을 위해 그녀는 계속 나아가야 했어요. 작업실의 작은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고 수지는 다시 연필을 들었어요. 아직 시간이 조금은 남아 있었으니까요. 서울은 늘 살아 숨쉬었어요. 지하철은 덜컹거리며 달리고 길거리 포장마차에선 김밥 냄새가 퍼졌으며 골목마다 케이팝이 쿵쿵 울렸죠. 하지만 한수진의 세상은 훨씬 조용했어요. 홍대에 있는 그녀의 작은 아파트는 자스민차 향기와 비단 실타래로 가득했어요. 수진이 만드는 한복은 그냥 옷이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손을 잡아주며 가르쳐준 추억이 한 땀 한 땀 담긴 이야기였죠. 이제 그 한복은 민지에게 남길 그녀의 마지막 선물이자 그녀가 세상에 남길 흔적이었어요. 민지는 수진의 세상을 밝히는 햇살 같은 존재였어요. 8살인데도 영리하고 호기심 많았죠. 엄마의 고집스러운 눈매를 꼭 닮았어요. 민지는 작업실에서 조각 천을 핀으로 고정하며 인형 옷을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하지만 수지는 민지의 눈에 스치는 걱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밤마다 점점 더 세게 안아오는 민지의 작은 팔이 마음을 아프게 했죠. 기침 소리가 망가진 엔진처럼 들릴 때 민지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그게 수진의 가장 큰 싸움이었어요. 수진에겐 박지훈이라는 든든한 친구가 있었어요. 서울 골목을 카메라 들고 누비는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시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몇 년 전 오빠를 백혈병으로 잃은 아픔 때문에 지훈은 수진을 더 세심하게 챙겼어요. 매일 찾아와 라면을 사오거나 터무니없는 농담으로 분위기를 띄웠어요. 너 혼자 이겨낼 일 아니야. 지훈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수지는 그의 웃음 뒤에 숨은 두려움을 알아챘어요. 인사동의 천시장은 수진의 또 다른 세상이었어요. 상인들은 수진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분의 실이나 경쟁 디자이너 소문을 나눠줬죠. 그녀의 스승, 70살 김 선생님은 한복장인으로 늘 엄격했어요. 내 디자인엔 혼이 없어 라며 비단을 척척 접는 손으로 타박했죠. 마음을 담아야지. 아니면 그냥 천일 뿐이야.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지금 수지는 그 말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편지들이 그녀의 하루를 뒤흔들었어요. 멋진 한글로 쓰인 그 편지는 밤에 몰래 문 앞에 놓여 있었어요. 연꽃은 진흙 속에서 핀다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죠. 김 선생님일까? 아니면 고객 중 누군가? 왜 숨기는 걸까? 그 편지는 희망 같으면서도 불안하게 했어요. 서울의 봄, 여의도 벚꽃은 짧고 연약했지만 수진의 삶을 비추는 거울 같았어요. 밤시장에서 소주를 나누며 낯선 이들과 웃는 순간들은 그녀에게 힘을 줬죠. 하지만 완벽한 엄마,
성공한 디자이너가 되라는 압박은 그녀가 자유롭게 마지막 날들을 보내고 싶은 마음과 부딪혔어요. 그러던 어느 밤 편지 한 통이 왔어요. 안에 벚꽃 한 송이가 눌려 있고 한 줄이 적혀 있었죠. 남산타워에서 자정에 만나 오수진의 심장이 뛰었어요. 이 미스터리한 안내자를 마주할 용기가 그녀에게 있을까? 수진은 편지를 손에 쥔 채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고 그녀는 결심했어요. 민지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가봐야겠다고. 아직 시간이 조금은 남아 있었으니까요. 민지가 잠든 방을 한 번 더 확인한 뒤 수진은 코트를 걸쳤어요. 남산타워로 가는 길은 멀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그곳에 있었어요. 서울의 거리는 늘 바빠요. 번쩍이는 간판, 쌕쌕 달리는 지하철, 그리고 어디서나 들리는 케이팝 하지만 한수진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그녀는 두 가지 싸움을 하고 있었죠. 하나는 몸을 갉아먹는 암, 또 하나는 민지에게 남길 한복 컬렉션이었어요. 밤늦게 바느질을 하다 보면 기침이 심해져 숨이 가빠졌어요. 곧 화학치료를 시작해야 했지만 수진은 거절했어요. 난 만들 시간이 필요해. 그녀는 지훈에게 쉰 목소리로 말했죠. 지훈은 화를 내며 눈을 빛냈어요. 살아야지, 수진아. 그게 먼저야. 하지만 수진에게 만들기는 곧 살아가는 일이었어요. 그녀의 한복 컬렉션은 사계절을 담고 있었어요. 봄은 벚꽃처럼 부드러운 파스텔 비단으로, 여름은 서울의 뜨거운 열기 같은 붉은색으로. 각 옷은 민지를 위한 선물, 입을 수 있는 추억이었죠. 하지만 작업은 너무 힘들었어요. 손은 떨려 바늘을 떨어뜨렸고 눈은 피로로 뿌얘졌어요. 지역 한복 페스티벌의 마감이 다가왔어요. 상금을 타면 민지의 미래를 지킬 수 있을 거예요. 그 생각이 그녀를 버티게 했죠. 그런데 그 이상한 편지들이 점점 더 날카로웠어요. 진실을 마주해라는 문구에 수지는 가슴이 뛰었어요. 결국 남산타워로 갔죠. 서울의 야경 아래 심장이 쿵쿵거렸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대신 사랑의 자물쇠 울타리에 새 쪽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곳에 내 힘이 있어. 화가 난 수지는 김 선생님께 털어놨지만 선생님은 누가 장난친 거야 라며 웃어넘겼어요. 그래도 수지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민지의 학교 생활도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담임인 최 선생님이 전화했어요. 민지가 그림마다 엄마를 그리는데 엄마가 점점 흐려져요. 수진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컬렉션에 너무 빠져 민지가 조용히 슬퍼하고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날 밤 민지를 꼭 안으며 롯데월드에 가자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힘이 있을까? 지훈도 힘들었어요. 사진일로는 돈이 안 됐고 오빠를 잃은 죄책감 때문에 수진을 꼭 지키고 싶었죠. 그는 한방 클리닉을 찾아다니며 약초차를 가져왔어요. 쌉쌀한 차는 목을 태웠지만 지훈의 희망은 따뜻했어요. 넌 이 병보다 세. 수진은 믿고 싶었지만 몸은 자꾸 약해졌어요. 서울의 아름다움은 수진을 괴롭혔어요. 경복궁의 기와지붕, 한강에 반짝이는 물빛은 그녀에게 시간이 없음을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편지는 계속 왔어요. 수수께끼 같은 문구들. 그녀를 이끄는 걸까, 놀리는 걸까? 페스티벌 마감이 코앞이었고 민지의 슬픔은 커졌으며 수진의 기운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뭔가 포기해야 할 때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 편지가 왔어요. 이번엔 병원 진찰 카드가 들어 있었어요. 다른 의사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이 비밀스러운 편지 보낸 사람이 선을 넘은 걸까? 아니면 이게 마지막 기회일까?
수지는 카드를 손에 쥔 채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고 그녀는 생각했어요. 민지를 위해 한 번 더 싸워야겠다고. 약한 몸을 이끌고 작업실로 돌아가 한복 스케치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었어요. 민지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끝까지 갈 거예요. 서울의 거리는 밤에도 잠들지 않았어요. 등불이 켜진 골목, 포장마차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오뎅,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버스커의 기타 소리. 하지만 한수진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두 가지 이야기가 그녀의 삶을 더 뒤얽히게 만들었죠. 하나는 지훈의 비밀이었어요. 수진을 살리려 치료법을 찾던 지훈은 죽은 오빠의 물건 속에서 오래된 편지를 발견했어요. 그들의 엄마가 암 진단을 숨겼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죠. 우릴 지키려 했던 거야 라고 했지만 지훈은 배신감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수진에게 민지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다그쳤어요. 민지가 알아야 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수진은 달끈했어요. 민지한테 필요한 건 엄마야. 남은 날짜가 아니야. 둘은 자주 다퉜고 친구 사이에 금이 갔죠. 그래도 지훈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서울의 숨은 구석 등불 아래 할머니들이 김치를 나누는 골목 글 사진으로 담아왔어요. 그 사진들이 수진의 가을 한복 디자인에 영감을 줬어요. 서울의 끈질긴 생명력과 닿아있는 기분이었죠. 또 다른 이야기는 김 선생님과 얽혔어요. 시장에서 소문이 돌았어요. 김 선생님이 젊은 디자이너들을 방해해 자신의 이름을 지키려 한다는 거예요. 수진의 페스티벌 신청이 갑자기 늦어졌을 때 그녀는 선생님을 의심했어요. 용기를 내서 따졌죠. 그런데 진실은 달랐어요. 김 선생님은 관절염 때문에 손이 뻣뻣해 더 이상 바느질을 할 수 없었어요. 수진을 경쟁자로 본 게 아니라 자신의 기술을 물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내 작업엔 혼이 담겼어. 선생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그 순간 둘은 더 가까워졌어요. 김 선생님은 자신의 작업실을 수진에게 내줬고 덕분에 컬렉션 준비가 한결 쉬워졌어요. 이 두 이야기는 수진의 삶에 깊은 색을 더했어요. 지훈의 진실 강요는 민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봐 두려웠지만 결국 수진은 그 두려움과 마주해야 했어요. 김 선생님의 약한 모습은 완벽함이 아니라 연결이 진짜 유산이라는 걸 깨닫게 했죠. 서울의 풍경도 수진의 마음을 감쌌어요. 거리 축제의 북적임, 조계사의 고요한 불상, 그리고 민지와 함께 연등 축제에서 하늘로 소원을 띄운 순간. 그 짧은 희망의 순간은 수진에게 숨을 쉬게 했어요. 그런데 그 미스터리한 편지들은 점점 더 간절해졌어요. 한 통엔 한복 스케치가 들어있었는데 수진의 겨울 디자인과 너무 닮았어요. 이 사람은 경쟁자일까? 친구일까? 아니면 다른 뭘까? 지훈과 김 선생님도 편지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셋은 함께 단서를 모으며 점점 더 가까워졌죠. 어느 밤, 수진은 또 편지를 찾았어요. 이번엔 그녀의 어린 시절 사진과 함께였어요. 넌 늘 싸움꾼이었어 라고 적혀 있었죠. 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그녀의 과거를 아는 걸까? 민지가 잠든 방을 바라보며 수진은 결심했어요. 이 비밀을 풀어야겠다고. 민지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서울의 불빛 아래 그녀는 다시 연필을 들었어요. 아직 시간이 조금은 남아 있었으니까요. 페스티벌은 코앞이었고 민지의 미소는 점점 더 소중해졌어요. 수진은 지치지 않을 거예요. 그 사진 속 어린 소녀처럼 그녀는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인사동 한복 페스티벌 리허설 밤, 모든 게 바뀌었어요.
한수진의 컬렉션은 거의 완성됐지만 그녀의 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어요. 옷을 입어보던 중 쓰러져 눈을 떴을 때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죠. 옆에는 지훈과 민지가 있었어요. 의사의 말은 차가웠어요. 몇 달이 아니라 몇 주예요. 암이 예상보다 빠르게 퍼졌다고요. 수진의 세상이 빙글 돌았어요. 겨울 한복은 아직 미완성이었고 민지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으며 편지를 보낸 사람도 알아내지 못했어요. 그날 밤 수진은 결심했어요. 더 숨기지 않겠다고. 민지와 마주 앉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용기를 냈어요. 엄마가 많이 아파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토끼 인형을 꼭 쥐었어요. 나 드레스 마무리 도울 수 있어. 민지의 작은 목소리에 수진의 가슴이 아팠지만 딸의 단단함을 봤어요. 모녀는 함께 바느질을 시작했어요. 민지의 조그만 손이 바늘을 잡고 엄마의 실과 이어졌죠. 지훈은 수진이 쓰러진 충격에 더 열심히 편지의 주인을 찾았어요. 병원 진찰 카드를 추적해 은퇴한 간호사 이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녀는 수진의 엄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곁에 있던 사람이었죠. 이 선생님이 편지를 보냈어요. 내 엄마는 끝까지 싸웠어. 너한테도 그 불꽃이 보여. 그 말에 수진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의 용기가 자신을 이끌어준 거였어요. 그 진실은 수진을 바꿨어요. 민지를 위해서만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엄마의 흔적을 이어가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싸우는 거였죠. 페스티벌로 돌아온 수진은 새 힘을 얻었어요. 겨울 한복 깊은 남색의 은빛 자수가 반짝이는 옷은 거의 완성됐어요. 김 선생님이 인사동 장인들을 모아 도왔어요. 모두의 바늘이 빠르게 움직였죠. 서울의 활기, 시장의 소음, 사찰의 고요함이 수진을 밀어줬어요. 그녀는 시간과 싸우는 대신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페스티벌에서 새 문제가 생겼어요. 경쟁 디자이너가 수진의 주목을 질투하며 그녀의 작업이 표절이라고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 말이 수진을 아프게 했고 상금을 탈 기회도 위태로워졌어요. 수진은 갈림길에 섰어요. 거짓 소문에 맞서 싸울까? 아니면 민지와 예술에 집중할까? 그 선택이 그녀의 마지막 날을 정할 거예요. 페스티벌이 시작되던 날 또 편지가 왔어요. 진실은 내 방패야. 수진은 편지를 손에 쥐었어요. 경쟁자를 밝혀내고 민지에게 남길 유산을 완성할 수 있을까? 민지가 옆에서 미소 짓는 걸 보며 수진은 다짐했어요. 포기하지 않겠다고. 서울의 불빛 아래 그녀는 마지막 한복을 마무리할 준비를 했어요. 민지의 손을 잡고 무대로 나갈 때 그녀의 가슴은 두려움 대신 희망으로 뛰었어요. 엄마의 용기, 민지의 사랑, 그리고 서울의 심장이 그녀와 함께 했어요. 아직 시간이 조금은 남아 있었으니까요. 수진은 그 시간을 꽉 쥐고 끝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써갈 거예요. 수진은 싸우기로 했어요. 소문을 무시하는 게 쉬울 수도 있었지만 민지에게 당당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죠. 지훈의 도움으로 증거를 모았어요. 스케치, 영수증, 심지어 김 선생님의 증언까지. 한복 만드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줬어요. 수진이 조용히 쌓아온 따뜻한 마음들이 모인 거예요. 페스티벌 회의에서 수진은 떨리는 몸을 이끌고 당당히 말했어요. 목소리는 약했지만 마음은 단단했죠. 결국 경쟁자는 부끄러워하며 물러났고 수진의 이름은 깨끗해졌어요. 그 싸움은 수진을 완전히 지치게 했어요. 집에 돌아와 침대에 쓰러졌고 민지가 옆에 꼭 붙어서 잤어요. 엄마는 내 영웅이야.
민지가 속삭였어요. 수지는 미소를 지었지만 기침은 이제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지훈은 수진의 상태가 나빠지는 걸 보며 가슴이 아팠죠. 그래서 사진에 마음을 쏟았어요. 수진과 민지가 함께 한복을 만드는 모습을 찍은 사진들은 날것의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 사진이 인스타그램에서 퍼지면서 페스티벌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수진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고 그녀의 부스는 북적였어요. 이 선생님이 찾아와 수진의 엄마가 남긴 편지 상자를 건넸어요. 편지를 읽으며 수진은 엄마의 말을 만났어요. 아파도 뜨겁게 살아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엄마가 곁에 있는 듯 했죠. 페스티벌은 수진의 싸움을 기념하는 자리가 됐지만 마음 한구석은 쓰라렸어요. 민지가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요. 서울의 계절이 바뀌었어요. 가을 낙엽이 시간처럼 떨어졌죠. 수진의 컬렉션은 거의 완성됐지만 몸은 점점 약해졌어요. 그녀는 민지와 김 선생님에게 한복 만드는 법을 가르쳤어요. 자신의 기술이 이어지길 바라면서요. 동네 사람들은 힘을 보탰어요. 시장 상인들은 천을 나눠줬고 이웃들은 민지 밥을 챙겨줬어요. 수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페스티벌 마지막 날이 다가왔어요. 수진의 컬렉션이 큰 상의 최종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과연 그녀는 심사 결과를 볼 수 있을까? 수진은 민지의 손을 잡고 부스에 섰어요. 겨울 한복, 깊은 남색의 은빛 자수가 반짝이는 그 옷은 그녀의 마음이었어요. 지훈이 옆에서 사진을 찍으며 웃었고 김 선생님은 멀리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어요. 수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었죠. 민지의 미소를 보며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거예요. 페스티벌 무대 위 그녀의 한복은 빛났어요. 그건 단순한 옷이 아니었어요. 수진의 사랑, 엄마의 용기, 그리고 민지와의 약속이었죠. 시간이 짧아도 수진은 그 시간을 가득 채웠어요. 서울의 심장 박동과 함께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써 내려갈 거예요. 수진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처음엔 두려움에 떨며 민지를 지키기 위해 아픔을 숨겼죠. 하지만 이제는 솔직함을 택했어요. 민지와 함께 바느질하며 사랑과 끈기를 가르쳤어요. 한 땀 한 땀이 그들의 약속이었어요. 수지는 과거의 실수 건강을 돌보지 않은 것, 완벽을 쫓은 것을 용서했어요. 넌 충분해. 김 선생님이 말했을 때 수지는 처음으로 그 말을 믿었어요. 민지도 달라졌어요. 어린아이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조용한 힘이 생겼죠. 민지는 엄마를 닮아 스케치북에 자기만의 한복 디자인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지훈도 사진을 통해 새 길을 찾았어요. 그의 바이럴 사진은 수진의 이름으로 젊은 장인들을 위한 장학금을 만들었죠. 김 선생님은 마음을 열고 작업실을 새 디자이너들에게 열었어요. 수진이 남긴 흔적을 이어가며요. 페스티벌 마지막 날은 정말 짜릿했어요. 서울 거리는 관광객, K-팝 공연, 맛있는 음식 냄새로 가득했죠. 수지는 약했지만 빛났어요. 벚꽃 색깔의 봄 한복을 입고 무대에 섰어요. 민지는 엄마 손을 꼭 잡고 떨면서도 자랑스러워했죠. 심사위원들은 수진의 컬렉션이 감동적이라고 칭찬했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어요. 동점이었어요. 상금을 다른 디자이너와 나누게 됐죠. 살짝 아쉬웠지만 수지는 민지에게 공평함을 가르칠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수지는 무대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맑았어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어요. 하지만 사랑 덕분에 아직 여기 있어요.
내 딸, 친구들, 이 도시 덕분이죠. 관객들은 숨을 죽였고 눈물이 흘렀어요. 수지는 미소 지었어요. 민지가 달려와 안으며 속삭였어요. 엄마, 해냈어. 박수가 터졌지만 수진에게 진짜 승리는 상이 아니라 그 순간이었어요. 페스티벌 후 수진의 몸은 빠르게 약해졌어요. 북한산 근처 호스피스로 옮겼어요. 산이 하늘을 감싸는 그곳에서 민지, 지훈, 김 선생님과 시간을 보냈어요.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스케치를 했죠. 편지는 더 안 왔지만 이 선생님의 마지막 쪽지가 마음을 채웠어요. 넌 이겼어. 수지는 평화로웠어요. 그녀의 유산은 사랑한 사람들 속에 남아 있었죠. 며칠 남지 않은 날들, 수지는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어요. 민지가 엄마의 사랑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무언가를요. 그게 뭘까? 민지의 손을 잡고 창박산을 바라보며 수지는 미소 지었어요. 서울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어요. 그녀는 민지에게 한복 만드는 작은 바늘과 엄마의 스케치북을 남기기로 했어요. 거기엔 민지와 함께 그린 마지막 디자인과 짧은 편지가 있었죠. 민지야, 엄마는 항상 너와 함께야. 내가 바느질할 때마다 나를 기억해. 수지는 그 선물이 민지의 미래를 밝혀줄 거라 믿었어요. 시간이 짧아도 그녀의 사랑은 영원할 거예요. 수진의 마지막 날들은 기쁨과 이별이 부드럽게 얽힌 시간이었어요. 호스피스에서 그녀는 비밀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민지가 먼 훗날 결혼할 때 입을 한복을 만드는 거였어요. 디자인은 단순하면서도 깊었어요. 하얀 비단에 연꽃을 수놓아 순수함과 강인함을 담았죠. 약한 손으로 바늘을 잡을 때마다 각 담은 기도 같았어요. 수지는 그 한복을 숨기고 김 선생님에게 민지에게 나중에 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지훈은 호스피스에 서울을 데려왔어요. 친구들, 시장 상인들, 한복 장인들이 모였죠. 삼계탕, 잡채, 따뜻한 음식 냄새가 퍼졌고 누군가는 음악을 가져왔어요. 한 음악가가 별빛 아래 얼후를 연주했어요. 산 공기에 그 소리가 울렸죠. 담요를 두른 수지는 미소 지었어요. 민지가 춤추며 까르르 웃는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예쁜 멜로디였어요. 이웃들의 사랑이 수진의 진짜 상이었어요. 그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따뜻한 천 같았죠. 수지는 민지의 미래도 준비했어요. 함께 편지를 썼어요. 민지의 16번째 생일, 졸업, 첫 실연을 위한 편지들. 수지는 어린 시절 이야기와 엄마의 용기를 적었어요.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라고 썼죠. 지훈에게 민지를 부탁했어요. 그의 진심이 민지를 지켜줄 거라 믿었어요. 서울의 가을은 더 깊어졌어요. 산은 붉고 금빛으로 타올랐죠. 수지는 작은 순간들에서 위로를 찾았어요. 인삼차를 마시고 해 뜨는 걸 바라봤어요.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며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한복에 담은 사계절처럼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였죠. 수지는 성장했어요. 두려움을 마주하고 흔적을 남기고 뜨겁게 사랑했어요. 하지만 몸은 점점 약해졌어요. 한복을 끝낼 수 있을까? 민지가 엄마를 떠날 준비가 된 걸까? 지훈은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의 사진은 이제 수진의 연약한 아름다움을 담으며 어두워졌죠. 늘 단단했던 김 선생님도 바느질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호스피스 직원들은 수진의 따뜻함에 가족이 됐어요. 그들의 조용한 손길이 마지막 순간을 준비했죠. 마지막 밤, 수지는 스케치북을 달라고 했어요. 손은 연필을 잡기도 힘들었죠. 마지막 디자인은 뭘까? 그게 모든 걸 바꿀 수 있을까?
민지가 잠든 옆에서 수지는 미소 지었어요. 그녀는 민지의 손에 남길 작은 한복 조각을 그렸어요. 민지가 바느질을 배울 때마다 엄마를 느낄 수 있는 조각이었죠. 민지야, 이걸로 너만의 한복을 만들어 라고 속삭이듯 적었어요. 서울의 달빛이 창으로 들어왔어요. 수지는 눈을 감았어요. 그녀의 사랑은 민지의 손, 김 선생님의 바늘, 지훈의 사진 속에 영원히 남을 거예요. 시간이 짧아도 수지는 가득 채웠어요. 그녀의 마지막 스케치는 단순했지만 사랑으로 빛났어요. 민지가 그걸 펼칠 때 수지는 거기 있을 거예요. 별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 열린 창으로 산의 속삭임이 들어왔어요. 수지는 이제 침대에서 꼼짝할 수 없었지만 스케치북을 꼭 쥐고 있었죠. 숨소리는 희미했어요. 민지는 엄마 품에 기대 잠들어 있었고 지훈과 김 선생님은 곁을 지켰어요. 그들의 얼굴엔 사랑과 슬픔이 묻어 있었죠. 민지의 결혼 한복은 완성돼 삼나무 상자에 보관됐지만 수진에겐 아직 하고 싶은 게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새 디자인을 그렸어요. 서울을 위한 한복이었죠. 전통 비단과 현대적인 선을 섞어 도시의 끈질긴 정신을 담았어요. 미완성된 선과 메모뿐이었지만 수진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강인함, 아름다움, 연결. 그녀는 스케치북을 김 선생님에게 건넸어요. 목소리는 속삭임 같았죠.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줘. 그들이 이어가게 해 김 선생님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디자인을 장인들과 함께 완성하겠다고 약속했죠. 수지는 민지를 부드럽게 깨웠어요. 내 연꽃, 민지의 애칭을 불렀어요. 넌 내가 만든 가장 예쁜 작품이야. 민지는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를 끌어안았지만 수진의 미소는 평온했어요. 함께 만두를 빚고 반딧불을 쫓고 랜턴 불빛 아래 바느질했던 날들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함께한 바늘땀은 내 안에 있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지훈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페스티벌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줬죠. 수진과 민지의 얼굴이 자부심으로 빛나는 순간이었어요. 넌 이제 영원해. 그가 목혹하며 말했어요. 수지는 그의 손을 잡으며 고마움을 전했어요. 방 안은 조용한 흐느낌으로 가득했지만 따뜻했어요. 마치 서울의 영혼이 그들을 감싸는 듯했죠. 새벽이 가까워지며 수진의 숨이 느려졌어요. 그녀는 산을 바라봤어요. 첫 햇살이 봉우리를 어루만졌죠. 나 아직 여기 있어. 그녀는 속삭였어요. 입가엔 미소가 남았어요. 눈을 감았고 방은 고요해졌어요. 민지의 작은 울음소리만 들렸죠. 수지는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남았어요. 그녀가 만진 모든 사람과 장소에 스며들었죠. 그 순간은 달콤하면서도 아팠어요. 수지는 암을 이기지 못했지만 절망을 이겼어요. 그녀의 컬렉션, 민지, 그리고 이웃들은 그녀를 이어갈 거예요. 밖에서는 서울의 아침 소음이 시작됐어요. 호스피스의 조용한 기적을 모른 채요. 수지는 시간을 훔쳐 영원으로 만들었어요. 해가 뜨자 민지는 삼나무 상자를 열었어요. 연꽃 한복이 빛났죠. 엄마의 마지막 선물을 보고 민지는 뭘 할까? 민지는 한복을 품에 안았어요. 엄마, 나도 한복 만들게 라고 속삭였어요. 그날 민지는 엄마의 바늘을 들고 첫 바느질을 시작했어요. 김 선생님이 옆에서 미소 지으며 도왔죠. 지훈은 그 모습을 사진에 담았어요. 수진의 스케치북은 작업실 한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서울의 바람이 창으로 들어왔고 민지의 작은 손은 엄마의 사랑을 이어갔어요. 수지는 그 순간 속에 있었어요.
그녀의 한복은 민지의 손끝에서, 서울의 거리에서, 그리고 모두의 마음에서 살아 숨 쉴 거예요. 수진이 떠난 후 며칠, 서울은 슬픔에 잠긴 듯 했어요. 부드러운 비가 내려 이웃들의 마음을 적셨어요. 민지는 이제 지훈과 함께 살았죠. 삼나무 상자를 열었을 때 연꽃 한복이 별처럼 빛났어요. 민지는 그 한복을 꼭 안았어요. 엄마의 따뜻함이 느껴졌죠. 김 선생님이 말해줬어요. 이건 민지의 미래를 위한 선물, 엄마의 강인함을 잊지 말라는 뜻이라고. 민지는 가슴이 아팠지만 엄마를 기리겠다고 다짐했어요. 한복 페스티벌 사람들은 수진의 컬렉션을 기념하는 전시회를 열었어요. 사계절 한복과 지훈의 사진이 함께 걸렸죠. 수많은 사람이 찾아와 수진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어요. 상금은 민지의 학비로 쓰였어요. 김 선생님은 수진의 마지막 디자인, 서울 한복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장인들이 모여 그 디자인을 완성했고, 그 한복은 문화 행사에서 입히며 사람들을 하나로 묶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섞인 그 옷은 서울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지훈의 사진은 큰 인기를 끌었어요. 수진의 초상은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졌고, 그는 민지를 사랑으로 키웠어요. 수진처럼 아픔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찾는 법을 가르쳤죠. 이 선생님은 자주 찾아와 수진의 엄마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이웃들은 민지의 새 가족이 됐어요. 그들의 손길은 수진의 살아있는 흔적이었죠. 민지는 자랐어요. 엄마의 스케치북과 용기를 품고 한복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수진의 따뜻한 스타일이 민지의 손끝에서 되살아났죠. 서울의 계절이 바뀔 때마다 민지는 엄마의 사계절 컬렉션을 떠올렸어요. 쓰라린 진실이 마음에 자리 잡았어요. 엄마는 떠났지만 사랑은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민지의 바느질, 지훈의 사진, 서울의 숨소리 속에요. 이 이야기는 조용한 진실로 끝났어요. 삶은 짧지만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수진의 6개월은 시간을 넘어섰어요. 이뤄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민지는 매년 가을 엄마의 한복을 입고 북한산을 찾았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엄마가 속삭이는 듯 했어요. 민지야, 넌 내 연꽃이야. 민지는 미소 지으며 새 스케치를 그렸어요. 엄마의 바늘을 손에 쥐고 민지는 한복을 만들었어요. 그 한복은 수진의 사랑을 담아 빛났어요. 서울의 거리에서, 시장의 소음 속에서, 민지의 손끝에서 수진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민지의 바느질 한 땀 한 땀 속에서 이어졌어요. 시간이 흘러도 그 사랑은 절대 지지 않을 거예요. 민지는 엄마의 한복을 입고 무대에 설 날을 꿈꿨어요. 그때 수진은 미소 지으며 딸을 바라볼 거예요. 몇 년이 흘렀어요. 민지는 이제 25살이 됐죠. 인사동 한복 가게에서 엄마가 남긴 연꽃 한복을 입었어요. 결혼하는 날, 그 한복의 연꽃 자수가 반짝였어요. 민지는 자수를 만지며 엄마 수진의 숨결을 느꼈어요. 지훈은 사진을 찍으며 눈가를 훔쳤고, 이제 나이 들었지만 당당한 김 선생님이 한복을 매만지며 속삭였어요. 수진이 여기 있어. 밖에서는 서울이 생동감 넘쳤어요. 포장마차의 고소한 김밥 냄새, 네온 불빛, 벚꽃 향기. 민지는 미소 지으며 스케치북을 품에 안았어요. 곧 자신의 한복 컬렉션을 선보일 준비가 됐죠. 수진의 흔적은 한 올 한 올, 민지의 심장 박동 속에 살아 있었어요. 미래로 첫걸음을 내디디며 민지는 속삭였어요. 엄마, 나도 아직 여기 있어? 수진의 이야기는 민지의 손끝에서 이어졌어요.
그녀는 엄마의 스케치북을 펼쳐 새 한복을 그렸어요. 그 디자인엔 수진의 따뜻함과 서울의 활기가 녹아 있었죠. 민지는 한복을 만들 때마다 엄마와 함께 바느질하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만두를 빚고 반딧불을 쫓던 추억이 한 땀마다 스며들었어요. 지훈은 민지의 작업을 사진으로 남겼어요. 그의 렌즈는 수진이 사랑했던 서울의 골목과 시장을 담으며 민지의 꿈을 응원했죠. 김 선생님은 민지에게 한복 만드는 비법을 전하며 내 안에 수진의 혼이 있어 라고 말했어요. 인사동은 여전히 북적였어요. 관광객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상인들이 천을 자르며 웃었죠. 민지는 그곳에서 자신의 첫 전시회를 열었어요. 수진의 사계절 컬렉션 옆에 민지의 한복이 걸렸어요. 사람들이 모여 수진의 이야기를 되새겼고 민지는 엄마의 용기를 전했어요. 엄마는 6개월로 세상을 바꿨어요. 우리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어요. 관객들은 박수를 보냈고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를 느꼈어요. 지훈은 이제 유명한 사진작가였지만 민지와의 약속을 지켰어요. 수진의 장학금은 젊은 디자이너들을 도왔고 이 선생님은 민지에게 수진의 엄마가 남긴 편지를 읽어줬어요. 그 편지들은 민지에게 힘을 줬어요. 서울의 계절이 바뀔 때마다 민지는 엄마를 생각했어요. 봄의 벚꽃, 가을의 단풍은 수진의 한복 같았어요. 민지는 결혼 후에도 한복을 만들었어요. 그녀의 작업실은 수진의 작은 아파트 같았죠. 자스민 차 향기와 비단 냄새로 가득했어요. 수진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사랑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의 6개월은 민지의 삶, 지훈의 사진, 서울의 거리에서 영원히 빛났어요. 민지는 매년 엄마의 한복을 입고 북한산에 갔어요. 바람이 불면 엄마가 내 연꽃이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어요. 수진은 떠났지만 민지의 바느질, 이웃들의 미소 속에 살아있었어요. 민지는 언젠가 자신의 딸에게 그 한복을 물려줄 거예요. 그리고 말해줄 거예요. 할머니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했어. 서울의 심장 박동과 함께 수진의 사랑은 계속될 거예요.